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톰입니다. 오프로드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오버랜딩, 하여튼 뭐 어차피 다 똑같은 것이긴 합니다만, 오프로드 라이프를 지금 즐기고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즐기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냐? 아니에요. 뭐 정보를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정확한 정보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홍보성 정보를 받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받느냐, 아니면 진솔한 그런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서 당연히 잘 모르니까 뭐 검색도 해보시고 뭐 찾아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그런 정보들은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99%가 홍보성 정보죠, 그죠? 뭐 정확한 정보의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홍보성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 정확한 판단이 안 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정해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고, 업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업자입니다. 저도 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업자들을 믿지 말라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 말도 믿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진술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그 판단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판단을. 자, 저는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 말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또는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따라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차는 탱크가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차, 픽업 트럭, 프레임바디 차량, 탱크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절대로 탱크가 아닙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주제고요. 자, 두 번째 주제, 과유불급. 제가 자동차를 튜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과유불급.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 여러분들께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착각하지 마라. 네. 착각하지 마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세 가지 주제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세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토미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오버랜딩이나 오프로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픽업 트럭 또는 이제 프레임 바디의 사륜구동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죠, 그죠? 프레임 바디가 튼튼하다라는 말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프레임 바디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또는 생각보다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테고 고민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가 더 좋다 또는 더 튼튼하다 또는 더 뛰어나다 라는 말을 하려 그러면 어느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레임 바디 차량들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튼튼하다 말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예. 근데 프레임 바디 차량이라고 해서 3.5톤 트럭보다 더 튼튼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차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튜닝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무작정 튜닝을 하는 경우 아마 일반인들이 그렇게 튜닝하는 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건 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프레임 바디는 튼튼하다 비교 대상도 없이 그 말 한마디로 그 차에 이것저것 그냥 돈 될 만한 거 다 때려 박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편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우와 괜찮아 보이고. 자, 그렇게 튜닝이 되었을 때 차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간단히 영상으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 픽업 트럭, 코란도 스포츠, 엑스턴 스포츠, 칸. 자, 수입차는 모르겠어요. 자, 수입차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픽업 트럭들이 엄청 튼튼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미지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프레임 바디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 생각하시는 건데, 픽업 트럭이라는 말은 분류상 픽업 트럭인 거예요. 트럭이라는 얘기죠. 트럭 그러면 사람들이 1톤 트럭, 2.5톤 이런 트럭들을 생각하시면서 와 엄청난 짐을 실어도 잘 견디고 잘 달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착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픽업 트럭은 분류상 픽업인 거예요. 분류상. 그러니까 승차 공간과 적재함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이러면은 저 트럭으로 분류한다는 이런 분류상 트럭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포터나 2.5톤 트럭 같은 그런 트럭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얘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세요. 자, 제가 된다 안 된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픽업 트럭의 적재함. 자,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적재함. 이게 픽업 트럭 적재함이에요. 예. 자, 그 적재함이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적재함 제법 큽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적재함이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볼트가 몇 개 정도 박혀 있으면 매우 튼튼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자, 예를 들면 이게 적재함이면 볼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쪽 끝에 하나씩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한 4개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제법 튼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자, 생각이 어려우시죠, 그죠?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픽업 트럭의 그 최대 적재량이 400kg죠. 400kg. 그리고 높은 차들은 500kg, 칸 이런 건 500kg씩 되는데,
적재함 자체에 무게 넣었으니까 한 100kg 잡고, 그러면은 한 5, 600kg라고 봅시다. 5, 600kg 정도 되는 거를 프레임에다가 고정을 해서 막 달리기도 하고 브레이크도 밟고 막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맞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적재함을 프레임에 고정할 때 볼트가 몇 개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소 한 8개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자, 중간에 프레임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제가 봐서 8개 정도는 돼야 이게 저는 그 정도 무게를 견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여기에 딱 중간에 이렇게 딱 4개만 있어요, 볼트가. 쉽게 말하면 4개의 볼트로 이 적재함을 고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함이라는 거는 짐을 싣는 공간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적재함 공간에는 적재함과 프레임 사이에 부싱이 없어요. 그냥 쇠와 쇠끼리 연결해서 볼트로 조여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타는 캐빈 쪽은 승차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디와 이 프레임 사이에 부싱을 집어넣어놨어요. 부싱은 쉽게 말하면 그 고무에, 간단하게 말하면 고무거든요. 고무를 넣어놔서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일단 적재함에 볼트가 딱 4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볼트, 자, 그리고 그 볼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고, 길이나 새끼손가락만한 볼트 딱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얼마나 튼튼할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적재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면, 이런 디귿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물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트럭들은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포터도 뒤쪽 문 열고 이게 짐을 싣듯이 이쪽 편에 날개, 자, 날개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자, 문을 열어놓고, 예, 그냥 이쪽 끝을 잡고, 예, 바깥쪽으로 그냥 사람이 그냥 차주분께 직접 이렇게 잡고 한 2번, 3번 이렇게 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밀어보세요. 자, 그냥 벌어져 버립니다. 예.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밀면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 적재함이라는 것은 이 바닥이 튼튼한 거지 이 날개가 튼튼한 게 아니에요. 자, 짐을 실는다는 게 어디 실는 겁니까? 자, 적재함 400kg를 말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닥에 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자, 최대 적재량이 400kg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네이버나 구글링 하셔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냥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가 400kg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 봐 드릴게요. 지금 차에다 400kg 실었어요. 자, 문제 있냐? 없겠죠, 사실. 최대 적재 400kg니까. 자,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서울을 갔다 왔어요. 한번 400kg 실어 놓고 뭐 크게 문제 없겠죠, 그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짐을 실어 놓은 상태로, 짐을 안 내리고 실어 놓은 상태로 뭐 오프로드를 막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 왔어요. 크게 또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자, 근데 이 짐을요, 400kg라는 짐을, 자, 1년 내내 내리지 않았어요. 1년 내내 내리지 않고
서울도 갔다가 출퇴근도 했다가 방지턱도 넘었다가 코너링도 돌았다가 산에 가서 오프로드 가서 막 흔들어 제꼈다가 이렇게 했다 칩시다. 어떨 것 같으세요? 1년 동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해볼까요? 이 400km를 내리지 않고 한 5년, 10년 동안 실어놓은 상태에서 막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적재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트 딱 4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적재함 바닥에 실으면 또 그나마 또 괜찮죠. 예를 들어 적재함 바닥에 400km 실었다. 그나마 괜찮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자, 적재함이 이렇게 쓰면요. 오버랜딩 하시는 분들, 예? 어디다 실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딱 여기 올리죠, 여기다가. 여기에 롤바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텐트 올리고, 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옆에 뭐 달고, 이렇게 다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죠? 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닥에 한 400km 실었다. 뭐, 아까 설명해드린 그대로 나오겠지만, 자, 이 위에 이렇게 뭐 올리고 나면 이게 무게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그동안 손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거의 한 150km 정도 갑니다. 이 위에. 근데 이 날개가 제가 아까 어떻다 그랬죠? 엄청 튼튼하냐?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밀어보세요. 밀어보시면 압니다.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구간만 이중 철판. 그러니까 철판이 1mm 채 안 되는데, 채 안 되는 철판인데, 일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 이중 해봐야 2mm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철판 위에다가 볼트를 채워서 이렇게 올리고 다니는 얘기. 자, 이렇게 오늘 올렸어. 자, 오늘 올려가지고, 뭐, 어디 뭐 집에 출퇴근했어요. 뭐 괜찮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뭐, 서울을 한번 갔다 왔어요. 뭐, 크게 그거 없겠죠. 서울 한번 갔다 왔는 거 가지고, 그죠? 자, 그냥 바꾸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달아놓고, 오프로드 갔다 온 거야. 오프로드 가면 막 차 좌우로 앞뒤로 막 흔들어 제껴져, 그죠?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왔지. 어떻겠습니까? 한 번 갔다 왔는데 크게 문제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여러분들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3년 동안 내리지 않고 주말이 되면 오프로드 갔다가 평일에는 출퇴근했다가, 예? 그러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버틸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답은 안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세요. 예. 자, 길 가다가 혹은 이제 뭐 함께 오프로드를 가거나 함께 오버랜딩을 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을 뒤에 가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보입니까? 막 뒤에 적점 날아갈 정도로 막 휘적휘적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래요. 바닥에 400km 쉬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이건 그나마예요, 그나마. 자, 바닥 밑에, 쉽게 말하면 오프로드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 쪽에 뭔가를 무게를 예를 들어서 50kg를 실었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프레임 아래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무게 중심이 떨어지면서 차가 더 좋아집니다. 물론 과한 무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적재함 바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거라는 얘기죠. 원래 적재함을 실는 것이니까. 이 상단은요, 무게가 조금만 실려도 무게 중심이 아주 올라가기 때문에 차를 휘청휘청거리게 만들게 되고 이 적재함 전체에 무리를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버틸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차는 탱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이 픽업 트럭이죠. 실제로는 트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는 트럭이니까 마음껏 실어도 되는구나. 마음껏. 자, 될 것 같으세요? 자,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집에 안 드셔도 돼요. 실제로 해외 사례에도 운행 중에 이 적재 상단부가 날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사고가 탁 나면은 큰 사고도 아닌데 불구하고 큰 사고가 아닌데 사고가 나면 위에가 날아가 버립니다. 또는 험로에서 오프로드 주행하다 보면은 떨어져 날아가 버려요. 왜냐? 이 이음새가 약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날개도 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밀어보세요. 밀리나 안 밀리나. 그래서 원래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적재물들이 적재함에 물리는 게 아니라 적재함을 뚫고 프레임에 직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결이. 그래야 이런 이제 강도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부분의 업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최대 적재량 400kg만 실어도 이런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분들 저한테 이제 문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칸이 있다 치고요. 예. 차 무게가 대략 2.1리터 나가요. 2.1리터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캠핑카 튜닝을 해가지고 3톤, 4톤을 만들어요. 3톤, 4톤. 근데 상관없죠. 뭐 캠핑카를 만드는데 뭐 제약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 3톤, 4톤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차 자체에 1톤에서 2톤의 무게가 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상관있습니까? 뭐 캠핑카 차 타고 사사 다니면서 일반 도로만 다니면 되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1톤에서 2톤이 실렸는데 이거를 오프로드 캠핑카라고 얘기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4WD가 들어가면 전부 다 오프로드 캠핑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4WD가 들어가면 전부 다 오프로드 차일 것 같으면 셀토스 사륜구동, 뭐 올류스포티지 사륜구동 전부 다 오프로드 다 가게요. 맞잖아요. 그리고 400km만 실어도 어디 가지를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오프로드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오버랜딩이 그냥 아무 차나 다 들어가는 강가 정도만 가겠다, 또는 아무 차나 다 들어가는 모래사장은 아무 차나 못 들어가지 사실. 네, 그 해변 옆에 있는 해변 옆에 있는 빈터 정도 가겠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오버랜딩이나 그러면 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오버랜딩의 의미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프로드도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오프로드와 오버랜딩은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400km만 실어도 모래사장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예? 그리고 임도 들어가서 언덕 한번 만나버리면 시급합니다. 사륜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리고 400kg가 실려버리면 튜닝도 안 쉬워요. 예, 튜닝도 어렵습니다. 차를 올리는 자체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1톤, 2톤을 실었어요, 이 차에다가. 1톤, 2톤을 실었는데 이 차를 바디업을 해달라. 혹은 리프트업을 해달라.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뒤에 적재함이
이 프레임에 볼트 알랑 4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볼트 길이는 요만합니다. 아, 요만해요. 근데 바디업을 한다는 말은요, 적재함을 들어 올려서 밑에 부싱을 끼우고 이거를 다시 프레임에다가 볼트로 박는데 요만하던 볼트가, 자, 바디업을 70mm 했다. 볼트가 70mm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더 길어진 볼트로 4개를 쪼여서 이렇게 붕 띄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프레임에 있잖아요. 딱 붙어 있을 때도, 있어도 위에 뭐 한 100kg만 실어버리면 적재함 전체가 휘청거리는 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붕 띄워 버렸어요. 붕 띄워 놓고 여기다가 이 위에는 뭐 롤바에 뭐 삽에 도끼에 이 위에다가 또 텐트에 뭐 이렇게 해서 오프로드 간다 하는 거예요. 또는 오버랜딩 가겠다고. 아우, 여러분, 저는요, 이거 실제로 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불안합니다, 사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괜찮은데요? 예, 그럼 그렇게 타세요. 예,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 굳이 뭐 붙잡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자, 여러분들 차는 탱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픽업 트럭은 트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일부러 제 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또 이걸 보시고 톰의 차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미 이런 테스트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제 차는 아주 양호한 겁니다. 예. 딴 차들은, 제 차보다 무게가 더 실린 차들은 심각할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일부러 차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자, 여기서 바디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차를 잘못 그리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픽업 트랙이에요. 자, 픽업 트랙이고, 자, 리프트업. 자, 리프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체를 올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바퀴, 바퀴만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차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오프로드 주파력도 괜찮아지고 바닥의 간섭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업은 뭐냐 그러면요, 바디업은 이 상태에서 차에 껍데기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 껍데기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키죠. 전체 키는 올라갔어요. 전체 키는. 근데 밑에 이 창은 올라갔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변하나 최저 지상고에 해당되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디업을 하면은 오프로드 성능이 좋아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키가 똑같은 차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일단 칩시다. 키가 똑같아요. 키가. 이 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디업만 120mm를 한 거야. 근데 얘는요, 바디업 안 하고 리프트업으로 한 70mm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머지 얼마고 50 올려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120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차종의 높이는 동일하겠죠, 당연히.
높이는 동일하겠으나 최저 지상군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르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주파력은 말도 안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듯 바디업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상태로 끼울 수 없는 사이즈의 타이어를 끼우기 위해서 하는 게 바디업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3호를 끼우고 싶어요. 또는 2,000원 3호까지 버틸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면은 3호를 넣기 위해서 바디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바디업을 한다. 그런데 3위를 넣어도 바디업을 하고 3성을 넣어도 바디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차주들 문제가 아니에요. 자, 차주들이 해달라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업체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냐?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스스로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바디업을 안 해도 32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디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죠. 똥폼, 그죠? 똥폼 좋아하시는 분들 분이 있으시죠? 똥폼. 뭐 똥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똥폼 잡든 말든 그건 우리가 관여를 할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 근데 자, 바디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 생각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바디업 볼트.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바디업 볼트 길이가, 자, 이 정도 되는 굵기에 이 정도 되는 길이가 실제 우리 순정차에 박혀 있는 바디 볼트예요. 실제. 그리고 적재함의 볼트는 실제로 요만하고 실제 굵기도 정도 돼요. 자, 적재함에는 여기 4개가 들어가 있고요. 4개 들어가 있고, 바디에는 여기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4개씩인 거죠. 네임펜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볼트가 실제 적재함에 들어가 있는 고정 볼트. 이 볼트는 실제 캐빈에 들어가 있는 순정 바디 고정 볼트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일반 볼트는 당연히 아니죠.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 볼트예요. 보통 강도 10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될 볼트도 들어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자, 바디업을 했다 칩시다. 뭐 요즘 뭐 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한 70mm 이래 하시죠, 그죠? 그러면요, 70mm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프레임과 껍데기를 분리해서 그 사이에 70mm짜리 부싱은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 금속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 좀 한낙하나 사는데 MC를 써요. 흑MC. 자, MC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박아 넣고, 자, 박아 넣은 거예요. 자, 이거는 프레임이나 바디나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이에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그냥 끼워 넣어서 그거를 볼트로 채워요. 그러면 자, 원래 이게 볼트인데 70mm 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트가 이렇게 길어져야겠죠. 그죠? 얘도 이렇게 길어져야겠죠. 자, 똑같은 강도 10을 가지고 있는 볼트라 치고, 예, 길이가 늘어났어요.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떨어지죠, 당연히. 뭘 망설입니까, 자꾸 그걸. 똑같은 강도의 볼트를 쓰더라도 길이가 늘어나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무한정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심지어 이만큼 길어져 버리면요, 밑에서 볼트를 조이잖아요. 볼트가 어떻게 되냐? 잠기는 게 아니라 꽈배기처럼 이렇게 쭉 꼬여요. 무슨 뜻이냐? 세게 쪼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세게 조을 수가 없어요. 임팩으로 때리면 다다닥 하니까 세게 쪼였다 생각하죠. 쪼인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애들이 꼬이면서 그냥 다 충격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쪼으려고 그러면 반대로 해야 돼요. 볼트를 위에서 밑으로 박아 놓고 밑에서 너트를 가지고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그나마 강하게 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디업을 하는 99.99%의 업체들이 위에서 볼트를 박을 수가 있냐? 못 박습니다. 너트가 이미 차체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박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순정 상태에서 적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딸랑 4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볼트가 요만한 거 딱 4개로 고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디업을 해가지고 이만큼 볼트가 더 길어졌어. 그리고 그 사이에 차를 붕 띄운 상태에서 그냥 끼워 넣은 거야, 이거를. 프레임 자체를 용접해서 이만큼 올려서 얹어놨다. 괜찮겠죠? 그나마 괜찮겠지. 근데 끼워 넣은 거야, 끼워 넣은 거. 자, 쉽게 말하면, 좀 쉽게 해볼까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깔창을 100mm짜리 박았어요. 그러면 키는 100mm 커졌겠지,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0mm짜리 깔창을 깔고 달릴 수가 있냐고요. 발목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부러지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안전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 드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 되면 하는 거죠. 왜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면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폼 잡으려고 또는 이 차가 버틸 수 없는 타이어를 넣으려고. 자,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좀 하고 이제 과유불급 얘기해 볼게요. 32인치 타이어를 꽂았을 때 겨우겨우 버티는 차들. 32인치를 꽂으니까 근근히 버티고, 가끔씩 부러지고, 어느 정도 가더라. 자, 요래 생각 들면은 그 차는 한계치가 32,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차가 견딜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차가 견딜 수 있는 만큼. 32인치를 근근히 버티는 차한테 폼 한번 잡아볼 거라고. 또는 잘못된 명제,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폼 한번 잡아볼 거라고 35나 막 어떻게든 처박아 넣었어요. 이런 걸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유불급. 자, 아까 설명한 잘못된 명제가 뭐냐. 이 오프로드를 오래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업을 하신다 하는 분들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 많이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 저도 만약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러면 좀 뭐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오프로드에서 큰 타이어가 유리하다. 맞아요. 그거는 잘못된 명제가 아닙니다. 타이어가 커질수록 당연히 오프로드는 유리하죠. 물론 무한정 커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키가 너무 높아진다든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작은 타이어보다는 큰 타이어들이 조금씩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빠뜨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빠뜨려 놓고 크면수록 유리하다. 그냥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가지고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이 명제가 사실이 되려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그 차가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큰 타이어를 넣는답니다. 차량의 하드웨어가 견딜 수 있는 선에서.
랭글러에다가 튜닝용 60 대우를 끼운다든가, 랭글러에다가 뭐 벤츠 유리목에 포털 디프 이런 거 꽂아가지고 타이를 44인치로 꽂았어요. 월등하죠. 죽여주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바꿔볼까요? 하드웨어가 되지 않는 뭐 스즈키 진리 아시죠? 쪼매난 차, 또는 뭐 우리나라 차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우리나라 차로 예를 들면은 이러면 또 싸움 나겠다. 그냥 스포티지를 칩시다. 스포티지에 그냥 그 차에다가 다 찢어서 44인치 똑같이 꽂았어요. 그럼 타이어가 동일하니까 같은 성능을 내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타이어 커진다고 해서 같은 성능을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드웨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쉽게 말하면은, 엔진과 미션과 프레임,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구동계통이라는 말은 이 안에 무슨, 뭐, 축도 들어가고, 조인트 들어가고, 기압이도 다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야, 한계치가. 예. 그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큰 타이어를 끼우는 게 포인트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의, 하드웨어가 33인치를 버티는데, 하우스가 너무 작아서 타이어는 31인치밖에 안 들어가요. 자, 이럴 때는 바디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디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디업을 해야 된다고. 바디업을 해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걸 다 찢어내거나 해서 33인치를 넣어주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32인치가 그냥 들어가. 한계치 32인치인데. 그럼 바디업을 왜 하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계치가 32인치밖에 안 되는데, 예? 바디업 뭐 110mm 해가지고, 예? 뭐 기압이 막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이마에 차 들어 올려가지고 바퀴 여기 있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차 잘 갑니까? 뭐 한두 번 잘 가겠죠. 자, 이러다가 차가 뚝뚝 부러지는 겁니다. 자, 이렇듯 과유불급은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을 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쇼카 또는 팬시카, 자, 오프로드는 절대 가지 않아요. 오버랜딩 절대 안 가. 그냥 자기는 그냥 큰 바퀴에, 예? 막 우람해 보이는 이런 차 그냥 타고 싶은 거야. 예. 그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시고, 그분들은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저하고는 아예 가는 길이 다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자, 차를 보여줍니다. 자, 바퀴가 이만하고 있잖아요. 오버핸드 딱 쳐가지고 있잖아요. 막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았어. 옆에 있는 이 차는 오버핸드도 없고 타이어도 좀 작아요. 이렇게 차를 두 개 딱 보여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차를 보고 우와 탱크다, 이야 어마무시하네 하면서 와 탱크 박살나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계시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죠? 아니,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타이어가 여기 37이에요. 얘는 32예요. 나중에 타이어도 크고 하니까 이게 더 탱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차를 37도 버틸 만큼 디프 다 바꾸고, 조인트 다 바꾸고, 뭐, 조인트를 이런 거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 거. 제작. 그래가지고 37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차를. 그러면 얘가 탱크 맞죠, 당연히. 어? 근데 파워트레인 하드웨어는 동일하고 바퀴만 이걸 꽂아 놓은 거야, 바퀴만. 그럼 얘는요, 조금만 힘들면 뚝뚝 부러져요.
뚝뚝 부러지고 바퀴가 무거워가지고 그걸 굴리지도 못해. 지가 힘들어가 뭐 굴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탱크가 아니에요. 실제적 탱크는 얘지. 단단하게 안 부러지고, 막 돌 탑보다 버티보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얘가 오히려 더 탱크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탱크가 되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당연할 수도 있고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거에 환장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도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그 본연 자체의 기능,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으면 수박이 모양은 못생겨도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박 맛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실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제 보여지는 것, 내가 보는 것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여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게 된다. 자, 이것도 이런 현상도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량이 버틸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가는 것도 과유불급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실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도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영상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는 한두 번 해봤거나 또는 뭐 몇 번 한번 따라가 봤거나, 요즘에는요 한 1년 정도 오프 다니면은 자기가 다 전문가라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 자기가 다 전문가네. 한 뭐 몇 달만 오프로드 다니면요 유튜브 시작해요. 사람들 가르쳐요. 윈치는 이래 쓰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 전문가가 언제부터 1년 하면 전문가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만 하면 다 전문가야. 자칭. 착각하지 마라.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여기에 멋있는 렉 하나 올리고 여기다가 렉에다가 도끼 하나 싣고 하이리프트 하나 얹고, 야, 여기다 텐트 가다란 것도 하나 얹고, 여기다 옆에 또 뭐지, 뭐라 그러나 저거 펼치는 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 하나 달고, 이래가지고 여기 뭐 배터리도 하나 넣고 뭐 냉장고도 하나 넣고 이래가 막 짐 막 실어가지고 몇 킬로인지도 몰라. 무게 얼마나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카바는 막 슬라이딩 쫙쫙 들어가는 탁 달아놓고, 불편한 게 밑에는 뭐 이거 뭐냐 이거 수납 공간, 무게 얼마나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80kg 100kg 몰라. 그냥 때려 박아. 그래가지고 촥 만들어 왔어요. 차가 앞은 들려있고 뒤는 푹 꺼져 있어. 이미 무게가 이미 넘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오프로드 튜닝 하러 가야지. 이 상태에서 오프로드 튜닝 해가지고 뒤에도 차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바디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야, 다 만들었네. 겉으로 보기에 탱크 같아. 박살 나는 거지. 우와, 존나 멋있네. 자, 산에 가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 우회 간다 쳐요. 우회 간다 치고 앞으로 이제
차를 뭐 1,500, 2,000씩 돈 들여 만들면은 앞으로 뭐 10년, 15년 쓸 건데 10년, 15년 주구장창 그렇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칸입니다. 칸에 1톤에서 2톤짜리 뭐를 이제 뭐 캠핑? 뭐 하여튼 뭐 얹었어요. 자, 얹어서 칩시다. 자, 이제 얹었으니까 이제 와, 안에 이제 다 있어. 냉장고, 뭐 화장실, 없는 게 없는 거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 상태로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거야.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뷰를 바라보면서, 와, 캠핑도 하고. 아침에 눈 뜨면은 바다 뷰가 딱 펼쳐져 있고, 그런 데가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저 지옥길도 올라가면은 완전 바다 뷰예요. 끝나봅니다,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 단단한 돌이 박혀있는 일부 그냥 강가 갈 수 있어요. 그냥 모래가 좀 흩어버려져, 모래사장 같으나, 모래사장은 아닌, 뭐, 7포 이런 데 뭐 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사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오프 튜닝 하면 되겠지. 자, 차무게 4톤 만들어 놓고, 저뿐만 아니라, 전화 다 해보세요. 전화 다 해가지고, 4톤짜리 차 들어 올려가지고, 오프로 튜닝 해가, 내가 앞으로 이거 10년, 15년 쓸 수 있겠냐 물어보세요. 될 수 있을란가?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참무게가 이만큼 나가면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윈치도 없어요, 사실. 윈치가 6.3톤, 6톤 정도, 보통 한 5, 6톤 정도 되죠. 근데 3톤짜리 차가 빠지면은, 간단하게 빠지면 보통 뭐 3.7톤 정도 되고요. 근데 스톱, 완전 100까지 다 닿을 정도 빠져버리면 이 차 무게가 그 5톤에 넘어가요. 이거 하나 빼내도 버거워요. 윈치 하나 가지고. 예, 버겁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는 유압 윈치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오버랜딩을 이제 하거나 오프로드를 하거나 튜닝을 할 때는요, 무게, 예, 어쩔 수 없이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예. 우리 차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게로 인해서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오프로드와 오버랜딩은 같은 겁니다. 차량을 만들 때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냐인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다가 조금 더 줘볼까, 이거인 거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저는 토미님처럼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저는 그냥 노지 캠핑이나 가고 그냥 오지나 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말하는 노지나 오지가 번개 오프로드인데 뭘 내가 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한다고 말을 하냐고. 이래서 차를 만들 때는요, 일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은 가야 되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불안하지 않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디를? 오지를. 그래, 차를 만들 때는 오프로드가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베이스가. 이게 베이스가 되어 있고, 거기서 무게가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 즉 과유 불급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버랜딩에 관련된 것을 추가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무게가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나가. 그렇다고 해서 오프로드에 필요한 언더커버 무게 줄여보고 락슬 무게 줄여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더커버나 밑에 차를 보호해주는 커버들은 락슬 라이드라는 거는 차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오버랜딩을 가든 뭘 상관없는 거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 무게를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더커버 예를 들어서 6T 쓰다가 2T로 바꿨어. 아니 한번 보호 역할을 못하는 거 있으나 차라리 그저 없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쓸모없는 게 달려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쓰레기인 거지. 자, 락스를 50만 원 주고 했어요. 2T야 또는 3T야. 락스를 150만 원 주고 했어. 8T, 6T야. 그러면요, 이 50만 원 주고 한 이 락스는요, 그냥 돈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달아놨을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거라도 달아놨을 괜찮겠지가 아니고 그냥 돈을 그냥 버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쿵 치면 휘어버리면 다시 뛰어 버릴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중요시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가야 되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관련된 얘네들은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진짜 FM대로, 진짜 FM대로 제대로 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버랜딩에 냉정 없으면 오버랜딩 못 합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루프탑 없으면 오버랜딩 못 하는가요?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지를 가려고 하는데 오지를 못 가면 못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버랜딩을 하거나 오프로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포커스를 오프로드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아, 나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 촬영이 된 이유도 그동안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 튜닝을 먼저 하지 않고 얘네를 먼저 해가 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참무게를 물어봐요. 참무게가 얼마 늘어났냐? 1톤이 늘어났대. 또는 한 달에 700kg를 넣었대. 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프로드 튜닝을 해가지고 오프로드 잘까지 만들어 달라고 안 되죠, 사실. 아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어거지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그럼 어거지로 해가지고 그 차가 정상적으로 오프로드를 갈 수 있고 오프로드를 앞으로 뭐 5년, 10년 다녀도 문제 없게 할 수 있냐? 솔직하게 못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마련성 있다 그러면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지금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를 그냥 토잉 패키지 정도 해가지고 적재함에 무게 한 100kg 요 정도만 딱 싣고 다녀도 차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지금 제 차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 차도 지금 뒤쪽에 실려 있는 무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토미렉 무게를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강도 유지 만들어 놨거든요. 35kg 나가요. 스페어 타이어 32kg 나가거든요. 스페어 타이어. 거기다가 뭐 이거 하이리프트나 뭐 이런저런 장비도 한 10kg 나가겠죠. 그렇게 딱 실려 있어요. 근데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차를 흔들면요, 프레임이라든가 뭔가 어디가 부러질 것 같아요. 내 차만 이러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제가 이런 영상을 칸, 렉스턴 다 찍어 놨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영상에 쓰기를 원하지 않아서 안 쓸 뿐인 거지, 이 정도로 강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영상의 내용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항상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빠뜨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도했던 바와 좀 다르게 흘러간 경우도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차는 탱크가 아니구나. 아, 내가 지금 탱크를 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 실제로는 이게 트럭이 아니라 그냥 SUV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착각하지 말자. 내가 요렇게 해야지라고 다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요렇게 해서 되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들 바람일 뿐인 거잖아요.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